쟤는 도대체 스타트업 CTO라는 애가 뭐 저런 할 시간이 있나. 갑자기 이제 외부 활동하는 개발자들 다 별로야라고. 약간 좀 신뢰가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포돌맨 향로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 깎았습니다. 아니 안에 티셔츠도 오늘 무색 티에 머리도 방금 감고 오신 건지. 예, 방금 감았습니다. 면도까지 끝내고 나니까 완전 애기네 오늘. 허전하네요.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아요. 알몸인 것 같아요. 소용 없으니까. 어색합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에서 향로님이 블로그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네. 외부 활동과 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계기는 저희 이제 배민의 시니어 기획자이신 강미경님이 예전에 쓰신 글인데 제가 우연찮게 보게 돼가지고 예. 그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IT 전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어떤 이제 큰 회사에 네. 시니어 기획자를 모셔왔는데 사실은 그 시니어가 뭐 외부에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팔고 뭐 특강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엄청 예, 예. 유명한데 예. 사실 그분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은 자기 일 하기 바빠서 외부 네.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기사를 내셨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시니어 야놀자와 배민에서 시니어 기획자를 하셨던 미경님이 그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담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글이고요. 예. 이걸 보면서 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향로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황년님 진짜 외부 활동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아웃스탠딩에서 나오는 그 입 기획자를 개발자로 바꾸면 거의 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죠. 블로그 지금 블로그, 네, 방문자수 지금 벌써 700만 넘거든요. 블로그도 엄청 유명하시고. 네, 블로그도 그리고 유명하고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책도 많이 팔렸고. 그리고 뭐 특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갔고. 유튜브에 유명 채널도 또 출연도 하셨고. 그쵸. 그 2호 채널에서 제 그 인터뷰 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죠.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기사와 이번에 이제 미경님의 이 글과 함께 보면서 저를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력이 없고, 외부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고 이렇게 공식화되는 건가, 혹은 그게 맞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이 들잖아요. 편견이 또 이제 생길 수 있죠. 저 사람 저기에만 저렇게 출연하고 저기 뭐 어디 가든 항상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본인 일은 과연 열심히 하는 건가? 맞아요. 네. TV 같은데 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의사분들 있잖아요. 많죠. 한의사도 있고. 네. 의사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TV에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은 약간 좀 신뢰가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이제 출연을 하시다 보면은 과연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은 편견이라는 게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편견의 그렇죠. 그 선에서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저기에만 시간을 좀 쏟게 되면은 물론 얼마나 쏟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쏟으면은 좀 그 의학적인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 병원에 갔을 때 좀 뭔가 좀 진료가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진료를 못 받는다거나 혹은 뭐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더 유명해질 테니까 그분은. 그렇죠. 네, 뭐 약간 그런 어떤 좀 불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죠. 네. 특히나 개발자분들은 컨퍼런스도 많고 이게 발표할 기회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는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또 곳 중에 하나잖아요. 영역이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블로그 글도 정말 많이 쓰는 편이고, 네. 블로그 글만 쓰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 뭐 별별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쟤는 도대체 스타트업 CTO라는 애가 뭐 하나 뭐 저런 할 시간이 있나, 자기네 회사 코드 수정하고 배포하기도 바빠서 죽을 것 같은데 그쵸. 쟤는 도대체 뭐 회사 일을 얼마나 안 하길래 저렇게
저거 글 쓸 시간에 자기네 팀원이나 가르칠 것이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야 니네가 그런 생각 안 해도 나 잘해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뭐 다른 사람을 봤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서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잘해요라고 저 스스로는 대답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댓글 유튜브 댓글에서도 뭐 몇 분이 그러실 수도 있고 또 DC 인사이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개꿀도 모르는 것들이 난리 났다고. 하여튼 저 유튜버들 개발 유튜버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또 커뮤니티에서도 그러는데 뭐 안 보이는 더 많이 씹으시겠죠 저희를. 아유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괜찮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만약에 저희랑 같이 일했던 분들도 저희를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좀 개발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아니면 유튜브를 접었거나. 근데 이제 다행히 또 같이 일했던 분들은 또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뭐 어디 이제 이직을 고민할 때 여러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좀 추천도 해주시고 같이 일하자는 제안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바깥에서 이제 많은 욕을 먹더라도 같이 일하면 그래도 좀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조금 긍정적인 쉴드를 치고는 있는데 그 결국 외부 활동하는 개발자들과 일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쵸. 예. 근데 그건 이제 외부 활동을 했던 그 개발자 개개인의 행동이나 결과물을 외부 활동을 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그럴 거다라고 사실 편견이 생기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곡된 것도 있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희 때 블로그와 지금의 블로그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죠? 그때는 블로그가 스펙이 아니었거든요. 이슬 블로그가 스펙이 아니었어요. 예. 그쵸, 그냥 그쵸. 나는 블로그를 정리하는 걸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공부를 그걸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 예. 그냥 직접 몸빵하면서 내가 직접 실행해 보는 게 더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제 자기가 어떤 방식이 자기한테 맞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뿐인 거지. 그쵸 맞아요. 블로그가 스펙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이한 취미로 봤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맞아요. 그냥 취미 활동이에요. 그냥 나만의 공부 방법인 거고. 예. 블로그를 하는 게 내가 공부하기에, 내가 개발자 성장하기에 도움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지. 블로그가 저한테 있어서 어떤 핵심의 카테고리는 아니었던 건데, 요즘은 그냥 개발자가 스펙처럼 블로그를 하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되게 특이점이 있었는데, 구글에서 블로그 뭔가 검색을 하잖아요. 예.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블로그 한 5개, 6개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하루에 한 번은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한 번 이상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가 있고 거기에 내용이 채워져 있으면은 스펙으로서 가산점이 된다로 오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같은 내용 복붙해가지고 그게 무슨 사실은 본인 성장에 도움이 되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스펙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연차가 있는 경력직 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데 같이 일을 했을 때 좀 협업이나 본인의 실력이나 혹은 팀으로서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혀 도움이 안 됐을 때 느꼈던 거. 그리고 요즘에 어떤 주니어나 신입 개발자 분들이 거의 복붙식으로 블로그 컨텐츠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더니 갑자기 이제 외부 활동하는 개발자들 다 별로야라고 뭔가 좀 인식이 좀 전파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향로님을 딱 뽑았어요. 모 스타트업에서 향로를 뽑았는데 막상 딱 까고 보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쵸. 그 경험이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외부 활동을 많이 했던 개발자는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일반화가 이제 세게 박힐 수도 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개발자 중에서 브랜딩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네, 그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의 인지도 그리고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제가 했던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얻은 거죠. 네,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지만 그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알려진 이유는 어쨌든 제가 했던 블로그나 유튜브 출연이나 이런 것, 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죠. 다른 데 갈 때마다 이직할 때마다
이제 못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저 새끼 저거 유튜브에만 나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오지게 털더니 아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이거는 완전. 뭐 충분히 근데 뭐 이해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서로 기대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학 아까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학 그런 지식을 일반인들도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기대를 이제 오늘은 어떤 의학 지식을 알려줄 건지 이런 기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분은 과연 본인 뭐 의학 지식 그럼 좀 뭐 알고 뭐 나대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잘못 기대를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그런 컨퍼런스에 나오고 유튜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채널마다 좀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채널이 있을 거고 신입이나 주니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같이 뭔가 토크쇼를 하는 그런 채널도 있을 거고 혹은 요즘 신기술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도 있을 건데 그런 유튜버 분들을 보고 저 사람 코딩 잘 못할 것 같은데 약간 본인이 일은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활동이 저희의 대외 활동이라기보단 사실상 취미 활동에 그렇죠. 이거 손해예요. 이거 유튜브 해도 그렇죠, 솔직히 엄청 손해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취미 활동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었고 뭐 어쩌다 보니 이걸로 우리의 개발 역량을 뽐내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전문가로서의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케터로서 개발 마케터로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활동과 저희 개발 역량과는 사실은 좀 무관하기는 하고요. 그렇죠. 그 사실 제일 걱정이었던 거는 이런 외부 활동과 그 사람의 역량에 관해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부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 컨퍼런스 발표하는 사람들 다 그냥 사실 막 헬로 월드 발표만 해. 혹은 저거 다 사실 그냥 본인은 지시만 하고 실제 수행한 사람 따로 있어. 뭐 아니면은 저런 거 발표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잘한 사람 없어. 뭐 이런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런 논란들은 항상 많았는데 특히나 요즘은 개발자 풀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업계 전반에 외부 활동을 하는 거는 좀 뛰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아무도 외부 활동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인 거는 개발 업계가 디자인이나 PO나 기획 이런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커뮤니티 업계 전반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공유 문화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저는 저희 이제 저랑 호돌맨이 이제 막 개발 배울 때 있었던 뭐 KLDP, 뭐 DB사랑.net, 뭐 아니면 지금은 오키로 바뀌었죠, OKJS 이런 이제 어쨌든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컨퍼런스로 치면은 뭐 스프링 캠프 그리고 뭐 진짜 예전으로 보면은 JCO 같은 자바 컨퍼런스 같은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그런 곳에서 각자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그게 특히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토비님도 그렇고 백기선님도 그렇고 뭐 조용원님, 뭐 정상영님, 권남님 이런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블로그나 위키에다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또 그 다음을 시도를 했고 또 그분들이 삽질하면서 얻었던 지식까지를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삽질 없이 그냥 빠르게 좀 갈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업계에 비해서 개발 업계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공유 문화 때문인데 이렇게 그냥 외부 활동 자체가 사실상 공유 활동이랑 비슷한 건데 공유 문화와 사실상 연결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한다던가 컨퍼런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훼손돼서 외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입개발자일 확률이 높다로 인식이 되면은 누구도 공유하지 않을 거잖아요. 누구도 외부 활동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죠,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더 이제 개발 쪽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라는 게 공유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우리 개발 쪽 문화에서는. 발표를 누군가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잘하겠지,
잘하니까 저런 발표를 하는 거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개발은 잘 못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했거나 좋은 어떤 문제 해결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준비하고 그냥 발표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좋은 아직 실력 있는 그런 개발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발표를 하는 것뿐이다. 네. 맞아요. 좋은 어떤 영향력을 이제 업계에 이제 좀 전달을 하기 위해,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라고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 맞아요. 네. 호돌맨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발표를 했다고 좋은 개발자일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네. 반대로 외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개발자라고 미리 평가 절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공유 문화, 공유 자체는 그냥 공유인 거고 개발자로서의 어떤 역량, 실력 자체는 따로. 그러니까 네, 발표는 맞아요. 발표고 개발자로서의 실력 검증은 검증대로 따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야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다. 진짜 완전 그냥 신입 개발자인데 몇 개월 일한 그런 개발자인데도 그 몇 개월 내에 좋은 경험을 했으면은 또 공유를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업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공유 활동이나 공유하는 문화 자체가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렇게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온 시니어들이 그렇게 주니어들한테 좀 가이드 해줄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좋은 주제를 전달하고 여러분들 각자 생각할 만한 그런 제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발자로서의 실력은 또 막상 까보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향로님은 괜찮은 개발자다. 저는 아니지만 향로님은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향로님은 이제 실력자인가라고까지 이제 딱 기대의 수준을 가져가셔도 좋지만. 저한테는 그런 칼을 들이밀지 마시고요. 완전 저를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보는 사람들 둘이 지랄 났다 할 거예요. 아무튼 뭐 보시면서 뭐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또 욕하셔도 이해합니다. 이게 외부 활동이 결국은 공유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부 활동 자체를 하면 할수록 시니어들이 특히나 주니어 분들한테 외부 활동 하지 마. 너 외부 활동하는 애 중에 괜찮은 애 있는 줄 알아? 다 속빈 강정이라고, 텅빈 이제 그냥 깡통이라고, 빈 깡통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주니어분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잃어가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공유고 그 사람의 실력은 실력대로 따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결국은 우리 이 업계 전체가 결국은 공유 문화로 성장해 왔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래서 막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노하우 절대 안 뿌려야지 막 그게 업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나는 주변의 선배 개발자들의 공유하고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주니어들, 우리 뒤에 이제 시작하실 주니어 분들이나 이제 막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옛날 막 10년 전 자료들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너무 멀리 간 거긴 하지만 그래서 공유 문화가 나쁜 건 아니다. 그냥 개발자는 개발자의 대로 평가를 하는 거고 공유 문화와 외부 활동은 그냥 그거대로 그냥 평가를 따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박아라. 예능은 예능일 뿐.